개인정보 제대로 알고 또 지키고 계신가요? 우리가 몰랐던 판매점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모든 것. 개인정보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무엇이든 물어보는 개인정보 상담소. 안녕하세요. 저는 MC 이수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세종의 ICT그룹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호상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판매점에서는 필연적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다룰 수밖에 없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 이게 좀 생소하고 어려울 것 같아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했던 질문들을 제가 모아봤습니다. 변호사님 모시고 정확히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개인정보라는 개념이 정확히 어떤 건지 먼저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개인정보가 뭔가요? 네,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이름이나 전화번호처럼 한 가지만으로도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부터 이름, 생년월일 혹은 이름, 주소와 같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그것도 개인정보에 속합니다. 단 하나의 정보든 여러 정보와 조합된 것이든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모두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정보의 종류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네요. 개인정보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름과 주소, 가족관계나 생년월일, 연락처 같은 인적사항부터 학력, 범죄기록, 병력 같은 사회적 정보, 개인 금융이나 신용정보가 담긴 재산적 정보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생체인식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요. 얼굴 지문이나 진료기록 등 신체적 정보도 하나의 개인정보의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화나 문자, 웹사이트 접속 내역, 유심 고유식별번호 같은 통신 및 위치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개인정보의 범위가 굉장히 넓고 또 유형도 다양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중에서 판매점에서 주로 취급하는 개인정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판매점에서는 신규 개통, 기기 변경과 같은 다양한 통신 서비스를 위탁받아 처리하면서 이름,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같은 인적사항은 물론이고 계좌번호나 카드번호 같은 재산 정보 등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즘은 휴대전화 하나로 개인을 증명하는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판매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만으로도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할 수 있고 비대면 통장 개설 혹은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점에서 개인정보를 잘 다루지 않는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겠네요. 그렇다면 판매점에서 개인정보를 소홀히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네, 민감하고 중요한 개인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관리를 소홀히 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판매점도 과징금, 과태료 등의 직접적인 행정처분은 물론 통신사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판매점은 통신사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재위탁받아서 처리하는 수탁자에 해당합니다. 수탁자인 판매점에게도 통신사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만큼 법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사전에 파악하고 준수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판매점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는군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잘 준수하려면 일단 법을 잘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법을 잘 지키려면 법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교육은 누가 받는 건가요? 개인정보 보호 교육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직원과 담당자는 반드시 이수를 해야 합니다. 판매점에서는 점주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직원 모두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법적 의무사항이라는 얘기군요. 판매점에서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제가 모아봤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교육은 어디서, 어떻게, 또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는 건지, 그리고 교육받은 건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숙지해야 할 부분이 매우 많거든요. 그래서 화면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판매점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개인정보보호협회의 통신분야 자율규제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운영하는 개인정보 배움터, 그 외에도
외부 기관이나 기업이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교육, 판매점 대상 집체 교육, 판매점, 대표자가 직접 실시하는 자체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교육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반드시 증빙 자료를 매장에 보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통신 분야 자율규제 홈페이지나 개인정보 배움터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개인정보보호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수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판매점 대표가 직접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계획서나 결과보고서, 참석자 명단에 서명을 기록한 자료가 남아있으면 증빙 자료로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의무교육을 이수했다는 증거는 반드시 사업장 내에 보관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개인정보의 개념과 개인정보 보호 교육의 필요성, 나아가 교육을 받고 또 증명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분들이라면 판매점뿐만 아니라 누구나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점이 올바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것들, 과연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판매점이 준수해야 하는 주요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판매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 어떤 게 있을까요? 판매점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주요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류나 PC, 태블릿 PC 등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거나 중고거래 단말기를 초기화하지 않고 유심을 파기하지 않는 등의 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금지에 대한 사항, 세 번째로는 PC나 태블릿 PC 등 보호조치 미흡 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매점 고객관리 프로그램 내에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경우라든지 온라인 영업 시 법 규정에 대한 준수사항이 있고요. 그 외에 CCTV 설치 및 운영 시 안내판 설치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판매점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생각보다 많네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점이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 중에서 개인정보 파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개인정보 파기란 뭔가요? 네, 개인정보 파기란 말 그대로 개인정보를 삭제한다는 얘기인데요. 개인정보는 사용한 목적이 달성되면 즉시 복구할 수 없게 삭제하도록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판매점에서 개인정보 파기가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판매점에서 업무가 완료된 후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용 목적이 달성되면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를 해야 되는데요. 판매점은 통신 서비스 판매를 목적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 목적 달성 시점은 통신 서비스 가입이 완료된 때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이 완료되면 즉시 개인정보를 파기를 해야 되는데요. 일부 판매점에서는 대리점과의 수수료 정산이나 고객관리 등의 사유나 또는 삭제해야 하는지 몰라서 가입이 완료된 이후에도 고객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판매점에서 개인정보를 보관하다가 문제가 된 사례가 있을까요? 네, 판매점에서 개인정보를 보관하다가 문제가 된 사례는 매우 많이 있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입 신청서를 스캔을 해서 PC에 수년째 보관하다가 적발된 사례입니다. 가입 신청서에는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고객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 개인정보를 엑셀이나 한글 파일에 정리해서 판매일보 형태로 수년간 보관을 해오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또 종이 형태의 가입 신청서를 대리점에 전송한 뒤에 원본을 매장에 방치하고 있는 사례도 다수 있고요. 고객의 개통문의나 상담 대응을 위해서 이름과 연락처를 수기로 메모를 하고 방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태블릿을 활용을 해서 개통을 많이 하기 때문에
태블릿에 가입 신청서 사진이나 고객 정보를 저장해 두는 경우도 종종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용 목적이 달성된 이후에도 이렇게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서 원본이나 스캔 파일, 그 외에도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모두 개통이 완료된 이후에는 모두 삭제를 해야 하네요. 이 사례들 외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판매점에서 중고폰 거래 대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단말기를 초기화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유심 미파기도 자칫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중고폰 거래 시 별도로 개인정보를 취급하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네, 중고거래 단말기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고객의 통화나 문자 내용, 연락처는 물론 사진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각종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단말기를 초기화하지 않는 채 그대로 다시 중고폰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이러한 정보가 고스란히 남아 있어서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 네. 단말기에 남아있는 개인정보 때문에 초기화해야 하는군요. 그럼 유심은 또 왜 문제가 될까요? 네, 유심에는 이동통신 네트워크에 접속을 하고 사용자를 인증하는 데 필요한 여러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사용한 유심은 절대 다시 쓰지 않도록 꼭 파기를 해야 합니다. 네, 중고거래 단말기는 초기화하고 유심도 반드시 파기를 해야 하는군요. 이렇게 판매점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위반 사례에는 또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제대로 개인정보를 파기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개인정보 파기 방법에 대해서는 화면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파기 방법. 종이로 된 서류는 파쇄기를 이용해서 가입 완료 즉시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파기해야 합니다. PC 내 파일의 경우 파일 탐색기나 윈도우 키와 알파벳 2를 누르신 후 우측 상단 검색창에 문서 혹은 사진을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거기에서 엑셀이나 워드, 한글, 이미지 파일의 확장자명을 검색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은 완전 삭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삭제할 땐 Shift 딜리트 키를 눌러 완전 삭제하거나 휴지통을 반드시 비워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임시 파일인데요. 업무용 PC에 개인정보가 있는 파일, 작업 중 자동 저장된 파일, 복구 파일 등과 같은 임시 파일이 저장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임시 파일이 저장되는 경우도 파기하지 않은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검색해서 파일을 삭제해야 합니다. 태블릿 PC의 경우엔 내 파일 혹은 파일에서 다운로드 문서 파일을 확인 후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은 모두 삭제해야 하며 갤러리 등 사진 형태의 이미지 파일도 모두 삭제해야 합니다. 추가로 최근 삭제된 항목에서 파일 및 이미지 파일은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하여 완전히 삭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백업인데요. 자동 백업이 불가능하도록 설정해야 하며 만약 자동 백업 설정이 되어 있다면 백업 파일에 개인정보가 있는지 다시 확인해보고 삭제해야 합니다. 중고거래 단말기는 반드시 초기화하여 단말기 내 정보가 모두 삭제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다음은 안드로이드 기기 초기화 방법입니다. 설정 메뉴에서 일반 메뉴로 이동합니다. 초기화 메뉴로 이동하고 기기 전체 초기화를 선택하여 디바이스를 초기화합니다. 그 다음으로 iOS 기기 초기화 방법입니다. 설정 메뉴에서 일반을 선택한 후 전송 또는 아이폰 재설정 메뉴로 이동합니다. 모든 콘텐츠 및 설정 지우기를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초기화를 진행합니다. 유심은 복구할 수 없도록 칩을 가위로 절단하거나 펀칭을 하는 등 물리적으로 파기해야 합니다. 네, 잘 봤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무물타임! 개인정보 파기 관련해서 판매점 임직원분들의 질문을 모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개인정보는 목적이 달성되는 즉시 파기를 해야 하지만 개통 업무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 신청서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일시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그럴 경우엔 해당 서류를 고객에게 돌려주고 개통 또는 변경 업무가 다시 진행될 때 고객이 직접 직참하도록 안내하면 됩니다. 부득이하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보관해야 하는 경우에는 개통 업무가 완료되기 전까지 반드시 잠금장치가 설치된 서랍이나 캐비넷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반드시 잠가놔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리점과 정산 시 반드시 개인정보가 필요한데 이건 어떻게 하나요? 실제 대리점과 정산 시에 고객 개인정보는 모두 마스킹 처리된 상태로 제공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관행적으로 개인정보를 보관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휴대폰 기종, 요금제 개통 일시,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세무다 한다면 기기 일련 번호 등을 사용을 하면 충분히 정산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인정보는 이용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좋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나 문서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즉시 파기가 원칙이지만 시간 관계상 불가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사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 즉시 파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점의 업무 특성상 업무 시간 중에 고객과의 지속적인 상담 등의 이유로 즉시 파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는 한데요. 그럴 경우에는 업무가 종료된 후에 당일 수집된 서류를 일괄 파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서류를 파기하기 전까지는 잠금 장치가 있는 곳에 잠가 놓고 안전하게 보관 후 파기해야 합니다. 당일 서류는 모아서 파기할 수 있는데 잠깐이라도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경우 안전한 곳에 보관을 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일부 판매점에서는 통신사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예약가입 신청서 등을 만들어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용 목적 달성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관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는 개인정보 파기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정보 무단 수집에 해당을 해서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통신사의 공식 신청서 양식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사의 공식 신청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네, 판매점에서 자체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적절한 수집 이용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고 개인정보 파기 또한 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통신사 공식 신청서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판매점에서는 통신사의 공식 신청서가 아닌 자체 양식으로 고객 정보를 수집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점에선 통신 서비스 개통 외에 중고 단말기 거래를 중개하거나 고객 대신 대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개인정보 관련해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크게 세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그 중고 단말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초기화를 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단말기 대금을 고객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 등을 수집, 보관해야 하는데 보통 중고 단말기 위에 포스트잇으로 대충 붙여놓고 보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개인정보가 조금이라도 포함된 경우에는 잠금 장치가 있는 서랍에 보관하는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객에게 대금 지급이 완료되는 즉시 그 개인정보는 반드시 파기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판매점에서 중고 단말기를 취급할 경우 단말기는 반드시 초기화해야 하고 단말기 대금 지급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관하고 대금 지급이 완료되면 즉시 파기해야 한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개인정보는 사용 목적이 달성되면 즉시 파기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부득이하게 보관해야 할 시엔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살펴볼 사항은 판매점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는 정말 민감한 사항이라 그 규정이 상당히 까다로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대해서 다른 개인정보보다 더 엄격하게 처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매점은 통신서비스 개통 시에 본인 확인을 위해 제한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처리인데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선 단순 보관도 처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매점에선 대부분 신분증 스캐너를 통해서 본인 확인 업무를 진행하는데요. 본인 확인 업무 외에 단순히 보관만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판매점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련해서는 어떤 위반 사례가 있을까요? 네, 위반 사례를 보시면 판매점에서는 본인 확인을 위해서 고객이 제출한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의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곳에 이용하지 않고 단순히 보관하는 것도 법에선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메신저나 메일을 통해서 개통을 진행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받은 신분증 사본 그리고 스캔본을 PC에 그대로 저장해 두고 있는 경우 가족결합 등의 사유로 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서류를 매장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죠.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문서 원본이나 사본은 보관이 안 되는데 그럼 손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써서 보관하는 건 괜찮나요? 네,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신분증 원본이나 사본이 안 되면 그냥 주민등록번호만 손으로 쓰는 거는 상관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별도로 쓰면 안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 모두 주민등록번호로 보고 있습니다. 수기로 된 문서 역시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는 문서 중 원본, 사본, 수기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큰 문제입니다. 네, 그렇다면 판매점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 화면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올바른 처리 방법. 주민등록번호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판매점은 개통 업무 시 본인 확인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그 외에 단순히 보관만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은 본인 확인이 완료된 즉시 고객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신분증을 스캔하거나 복사하여 보관하면 안 됩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별도 문서 파일이나 메모 등에 기재하여 보관하여서도 안 됩니다. 네, 주민등록번호는 본인 확인이 끝나면 즉시 고객에게 돌려줘야 하고 어떤 경우에서도 보관을 해서는 안 되는군요. 그렇다면 여기서 무물 타임! 고객이 상담 중에 신분증을 맡겨두고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실수로 신분증을 두고 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업무 처리 중이라면 고객의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서류는 서랍이나 캐비넷 등 안전한 장소에 넣고 잠가서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고객이 실수로 신분증을 두고 간 경우에는 근처 우체통에 넣거나 시군구, 읍면동, 민원실에 넘겨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분증은 절대 매장 내에서 보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나 장애인 등록증, 운전면허증과 같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문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문서의 경우에는 개통이 완료되면 즉시 고객에게 돌려주거나 고객이 두고 간 경우 즉시 파기를 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를 매장 내에 보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판매점에서 신분증 원본이나 사본, 메모,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서류를 보관하는 건 어떠한 경우에라도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개인정보 파기,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 외 판매점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면서 조심해야 하는 부분들이 또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놓치면 가장 치명적일 수 있는 부분,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입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기, 쉽게 말해서 PC나 태블릿 등은
비밀번호 설정이나 백신 설치 운영 등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MC님도 집에서 사무실에서 PC를 사용하고 계실 텐데 혹시 백신 설치해서 사용하고 계신가요? 그럼요. 집에 있는 PC나 사무실에 있는 PC 전부 백신은 기본이죠. 그럼 PC 모두 비밀번호는 설정되어 있나요? 사무실 PC는 비밀번호를 걸어놨는데 집에 있는 건 저밖에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따로 걸진 않았습니다. 네, MC님처럼 개인이 사용하는 PC는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아도 위반에 해당하지 않지만 판매점처럼 개인정보를 업무 목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판매점에서는 반드시 PC나 태블릿 PC에 비밀번호 설정 그리고 백신 설치 운영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판매점에서 사용하는 PC는 의무적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PC나 태블릿 할 거 없이 모두 개인정보를 처리한다면 반드시 비밀번호를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MC님도 백신은 모두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백신은 단순히 설치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업데이트는 항상 최신으로 유지해야 되고 실시간 감시 기능을 활성화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간단하고 사소해 보이긴 하지만 이런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 판매점들은 보면 사장님이나 대표님 혼자 운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에도 PC나 태블릿에 비밀번호를 반드시 설정을 해야 할까요? 네, 혼자 사용하신다고 하더라도 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규정을 준수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럼 비밀번호 설정, 백신 설치 운영 등 판매점에서 지켜야 할 보호조치 규정이 있는지 조치 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위한 PC와 태블릿 PC의 보호 조치 방법. 우선 PC부터 살펴볼까요? 키보드 단축키, 윈도우 키와 L키를 눌러 로그인 화면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비밀번호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반드시 설정해 줘야 합니다. 먼저 설정으로 들어가서 계정 메뉴를 눌러줍니다. 로그인 옵션을 클릭한 후 얼굴 인식, 지문 인식, 핀 번호, 비밀번호 중 하나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악성 코드를 막기 위해서 백신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우선 설정에서 개인정보 및 보안, 윈도우 보안에서 백신 소프트웨어 운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백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또는 윈도우 디펜더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무료 백신 프로그램도 있으니 반드시 백신을 설치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윈도우 디펜더를 설치 후 실시간으로 바이러스 등 악성 프로그램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기적 검사 기능을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백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여부를 확인한 후 자동 업데이트를 설정해서 시스템 보안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세요. 사용하고 계신 PC나 태블릿 PC의 운영체제 업데이트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항상 최신화가 되도록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네트워크 문제, 디스크 공간 부족 등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하고 해결 후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다음은 태블릿 PC의 보호 조치 방법입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라면 화면을 켜서 잠금 기능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비밀번호 설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정 메뉴에서 잠금 화면, 화면 잠금 및 생체 인식 메뉴를 누르면 핀, 비밀번호, 패턴 등 화면 잠금 방식을 확인하고 암호를 설정하면 됩니다. iOS 사용자라면 잠금 여부를 확인한 후 설정 메뉴에서 터치 아이디 및 암호 혹은 페이스 아이디 및 암호 메뉴 클릭, 그 다음 아이패드 잠금 해제 버튼을 활성화해 주세요. 그 다음 페이스 아이디 등록, 지문 등록, 핀, 비밀번호 등 암호를 설정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태블릿 PC 계정 및 백업 동기화 기능 설정 여부를 확인해 봅시다. 안드로이드 사용자의 경우 먼저 구글 드라이브 데이터 백업을 확인해 주세요.
백업 설정이 되어 있다면 설정에서 계정 및 백업, 계정 관리 클릭, 그 다음 데이터 자동 동기화 버튼을 비활성화로 변경해 주세요. 추가로 데이터 백업도 자동 백업이 되지 않도록 비활성화로 변경해 주세요. iOS 사용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설정에서 iCloud 백업을 클릭한 후 이 아이패드 백업 버튼을 비활성화로 변경해 주세요. PC와 태블릿 PC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바로 무물 타임! 아주 현실적인 질문들을 해주셨는데요. PC를 늘 최신 상태로 유지하란 말을 많이 들었는데 윈도우 9 버전은 그럼 쓰면 안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어때요? 윈도우 7, 윈도우 10 등 9버전 사용 시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9버전 윈도우는 업데이트 지원이 종료되어서 이후에 발견된 새로운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 패치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보안 지원이 중단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안 취약점이 방치되어 악성 코드 감염, 해킹 등의 위험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최신 윈도우로 맞춰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해커가 소규모 자영업자인 판매점까지 해킹을 하나요? 네, 해커가 반드시 대상을 지정해서 해킹을 시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봇 등을 활용해서 무작위로 해킹을 시도하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보호 조치는 필요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현재 정품 윈도우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요. 솔직히 윈도우 정품 너무 비싸서 못 쓰겠어요. 그것도 크게 문제가 될까요? 네, 윈도우 정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안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없고 일부 백신, 방화벽 등 주요 보안 기능이 정상 작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보안 취약점이 방치되어 악성 코드 감염, 해킹 등의 위험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증가를 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PC에는 반드시 윈도우 정품 운영체제를 설치를 하고 업데이트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보안은 방법이 없고 늘 정석대로 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객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기기인 만큼 늘 보안 유지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의 파기, 주민등록번호 처리, PC 보호 조치까지 판매점에서 꼭 지켜야 할 주요 준수사항들을 알아봤는데요. 변호사님, 혹시 이외에 판매점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또 있을까요? 네, 화면을 보시면 판매점 고객관리 프로그램에 고객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사례인데요. 이런 고객관리 프로그램은 통신사가 허용하지 않는 외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것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고요.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도 해당합니다. 또 하나, 고객관리 프로그램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판매점 자체 마케팅이나 광고에 활용하는 경우 이는 개인정보의 목적의 위용으로 이 역시 법 위반입니다. 고객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체들의 보안 수준도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경우도 많아서 여기에 개인정보를 저장할 경우 유출 등 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높습니다. 판매점 고객관리 프로그램에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과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가 되네요. 그럼 다른 것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최근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개통도 많이 늘어났는데요. MC님, 인터넷에서 휴대폰 싸게 개통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신 적이 있나요? 네, 공짜폰이라던가 휴대폰 성지 이런 광고 많이 하더라고요. 보통 그런 경우엔 온라인 영업으로 자체 홈페이지나 메신저 등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일이 많은데요. 개통 상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지금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크게 4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법적 근거가 없으면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위반에 해당하고요. 두 번째로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위반입니다. 통신 서비스 상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수집 목적, 그 다음에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더라도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는 개인정보를 온라인을 통해서 수집할 경우에는 전송 구간, 즉 인터넷 구간에는 암호화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암호화하지 않는 경우도 매우 많이 있습니다. 판매점이 온라인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일단 주민등록번호는 받으면 안 되고 고객의 동의를 적법하게 받아야 하고 또 개인정보 처리 방침도 공개해야 하고 인터넷 구간은 암호화를 해야 한다. 꽤 복잡한데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판매점 홈페이지에는 제품 소개 등을 안내하고 통신상품 계약을 위해서는 즉 이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통신사에서 제공한 공식 가입 페이지를 링크하는 방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실제 가입할 때는 통신사에서 제공한 공식 가입 페이지를 통한다면 판매점에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판매점에서 추가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판매점 고객관리 프로그램 사용하지 않기, 그리고 온라인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신다면 이 5가지 준수 사항은 꼭 기억해 주세요. 요즘 판매점에 가보면 CCTV가 설치된 곳들이 많은데요. 아마 범죄 예방 목적이 크겠죠. 변호사님, 이렇게 판매점에서 CCTV를 설치한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CCTV라고 불리고 개인정보보호법상으로는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판매점 내에 설치하다 보면 고객도 모르게 얼굴 등 개인 영상 정보가 촬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CCTV를 인식할 수 있게 안내판 설치를 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CCTV 안내판 설치도 의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반드시 설치를 해야 하는데요.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 사진엔 필수 항목을 포함한 안내판을 설치를 하고 있죠. 근데 두 번째 사진에선 아무것도 적혀 있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위반에 해당이 되고요. 빈칸의 촬영 범위, 관리 책임자의 연락처를 기재를 해야 됩니다. 판매점에서 이걸 일일이 알고서 안내판을 작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참고할 수 있는 양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통신분야 개인정보 자율규제 홈페이지 자료실로 가시면 CCTV 설치 및 운영 안내판 양식을 공개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무물 타임! 판매 점주분들이 CCTV 관련해서 이 부분을 궁금해 하셨는데요. 범죄 예방을 위해 작동하지 않은 모형 CCTV를 설치하고 있는데도 안내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물어보셨어요. 네, 원래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람은 안내판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형 CCTV의 경우에는 촬영을 하지 않고 영상정보 역시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해당하지 않고 안내판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안내판은 정확히 어디에 설치를 해야 하나요? 안내판은 고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판매점 내에 설치할 경우 출입구 또는 정문, 그리고 이제 휴대폰 진열장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되고, 판매점이 아닌 집단 상가에서 CCTV를 운영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상가의 주 출입문 그리고 계산대 등에 안내판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CCTV 설치와 운영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다면 어디를 촬영하는지, 관리자는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안내판을 반드시 설치하시고요.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는 것 잊지 마세요. 판매점 얘기를 들어보면 정부기관이나 협회 등 여러 곳에서 점검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OPA가 현장 점검을 하고 있는데 판매점은 현장 점검을 왜 받아야 하나요? 판매점에 대한 통신사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서 판매점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리점 및 통신사에게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이에 대리점은 통신사가 직접 관리하고 있지만 판매점은 특정 통신사가 관리감독할 수가 없어서 OPA를 통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리감독 행위를 거부하는 것은 통신사의 의무 이행을 방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에 현장 점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점에서도 현장 점검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점검한다는 건 판매점 입장에서는 약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해를 풀기 위해 무물타임 가져보겠습니다. 영장 없이 불시에 점검하는 건 과도한 갑질 아닌가요? 라고 하셨는데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현장 점검은 통신사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관리감독에 해당을 하고 관리감독은 법정 의무에 해당합니다. 또한 규약에도 현장 점검에 대한 협조 의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를 숙지하시고 너그러운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장 점검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에서도 점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부 시에는 계약 위반에 해당을 하고 위탁자인 통신사의 별도 제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율규제 홈페이지 내에서 개인정보 고위험 판매점으로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판매점 스스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통신 분야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홈페이지에서 판매점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진단해 볼 수 있도록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자율점검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과 동일한 체크리스트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서 사전에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점주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체크리스트가 있다 하더라도 전문가처럼 정확히 확인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현장 모의 테스트나 전문가가 방문해서 알려주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통신 분야 자율규제 홈페이지에 방문을 하시면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이라고 있는데 컨설팅을 신청하면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매장에 방문을 해서 모의 점검 후에 준수사항 및 조치사항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혹시 유료인가요? 아니요, 전부 무료입니다. 그렇군요. 무료라고 하니까요. 잘 모르겠다, 어렵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컨설팅을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로써 현장 점검에 대한 궁금증과 오해가 모두 해소됐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판매점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의부터 중요성, 그리고 실제 위반 사례들까지 이론과 함께 다양하게 알아봤는데요. 저도 진행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변호사님의 정확하고 또 명료한 설명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육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뭘까요? 판매점은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개인정보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판매점에게 과징금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고 개인정보는 이것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사용 목적이 끝난 개인정보는 즉시 삭제, 그리고 보관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안전하게 이것들만 잘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개인정보로 인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길, 여러분의 작은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요. 무엇이든 물어보는 개인정보 상담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